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오후 12시 40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초입니다. 11월 초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운명에, 한국인의 삶에,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어떤 상황에,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미칠 영향이 이번에는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만약 이긴다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나토 탈퇴도 불가능한 게 아닐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과거에 했던 식으로 트럼프의 허영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남북 관계에서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민주당 정권은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동맹을 중시하고, 그리고 공세적인, 특히 공산 세력에 대해서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6.25가 터졌을 때 남친 보고를 받자마자 화를 버럭 내면서 미군 파병을 결정했던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트루만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결심한 대통령도, 그리고 월남전을 결심한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 공화당은 고립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고, 민주당은 국제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이 되는 게 한국인에게는 유리합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에게는 불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민주당, 공화당 다 공식적으로 후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해서 과거와 같은 열광적인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그 효과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트럼프의 낙선이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 달 전에 비해서 지지율은 좁혀졌습니다. 줄곧 바이든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이기다가 요사이는 5% 내지 7%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선거 제도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전국 득표에서는 이겨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실패하면 집니다. 바로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전국 득표에서는 한 300만 표 차이죠. 아마 상당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고가 부시에 비해서 50만 표를 더 받았어요. 그러나 선거인단에서 져가지고 대통령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이 중요합니다. 270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데, 미국은 대부분의 주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미는 세력,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미는 주, 이렇게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거의 무조건 민주당 지지입니다. 그러나 이 딥사우스라고 불리는 이 미시시피나 알라바마나 이쪽은 또 거의 무조건 텍사스도 포함됩니다만 요새는 텍사스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무조건 공화당 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많을 때는 한 10개 주, 경합주라 그러죠. 요게 결정을 합니다. 그 경합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는 플로리다입니다.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잃으면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플로리다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 플로리다는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이 이기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뭐 펜실베니아 이런 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지만은 트럼프가 역전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냐 하는 평가입니다. 최근에 좁혀진 이유는 일종의 인종폭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흑인을 미국 백인 경찰이 탄압한다 하는 데 대한 분노가 시위로 격화가 되었는데, 이 시위가, 미국 시위는 항상 약탈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인들이 불안을 느끼고 백인 표가 트럼프 쪽으로 결속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이 소극적 대응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주말에는 또 아틀란틱이라는 이 잡지가, 아주 권위 있는 잡지가 폭로 기사를 썼는데, 트럼프가 군인들을 막 모독한다 하는 사석에 있었던 발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좀 야비한 발언이죠. 미군 전사자는 미국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미국 영화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이 공동체가, 또 미국인이 전사자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트럼프는 전사자를 좀 비급자인 것처럼 본다는 거 아닙니까? 루즈라 그러는, 패배자다 또는 서크다. 서크는 어리버리한 사람을 서크라고 그래요. 서크, 루즈라는 표현을 썼고, 2018년에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맞아서 프랑스에서 그 행사가 있을 때 비가 온다는 핑계를 대고 미군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에어스타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를 맞지 않으려고 했다. 뭐 거기서 아주 군인들 비아냥대는 발언이 있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표에 꽤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트럼프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딱 침묵하고 있습니다. 켈리 당시 비서실장, 이 사람은 해병대 대장 출신인데 그런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입증되는 것처럼 지금 언론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사람의 폭로자가 나왔는데, 이건 예고된 폭로입니다. 마이클 코언이라고 해서 이 트럼프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런 사람을 영어로 픽스라고 합니다. 해결사를. 이 사람이 디스로얄이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곧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미리 알려져 가지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솔직하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트럼프는 미국인의 수치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사기꾼을 미국에서는 콘맨이라고 합니다. 콘맨. 또 뭐 이 마이클 코언은 한 10년 동안 이 트럼프의 지저분한 일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이라는 그 여자와의 관계가 폭로될 정도가 되니까 자기 돈을 13만 달러죠, 아마 13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입막음을 하고 나중에 그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폭로 전문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잡지입니다. 이건 미국 그 백화점 가면은 항상 꽂혀 있는 선동적인 잡지인데, 그 사장이 트럼프의 일종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 폭로도 하고 덮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내막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디스로얄의 폭로 중에서 치명적인 것은 트럼프의 푸틴에 대한 태도입니다. 트럼프가 푸틴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니,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틴도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 폭력배의 두목이다, 심리가. 그런데 트럼프가 푸틴을 존경하는 것은 딱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푸틴이 돈이 많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러시아 전체가 푸틴의 돈이다 이거죠. 푸틴의 재산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다. 그걸 부러워한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큰 호텔을 지어가지고 그 제일 위층은 푸틴에게 주고 하는 이런 사업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2016년에 개입했던 것 아닙니까? 푸틴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 푸틴, 요즘도 상대방을 암살하고 독극물로 이번에도 거의 정적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독일로 옮겨가지고 완전히 지금 독극물에 오염된 상태에서 살아날지 좀 의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수치 아닙니까? 또 하나, 오바마를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오바마가 2008년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바마의 출생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로운 폭로가 하나 나왔는데, 그 폭로를 전하는 미국 언론이 포바마라는, 포는 FAUX, 이것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false라는 뜻인데, 요거는 불란스어죠. 포바마, 가짜 오바마 역을 하는 대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론 흑인이어야 되겠죠. 흑인이 일종의 배우죠. 대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을 줬겠죠. 자기 맞은편에 앉게 해놓고 그 사람을 상대로 트럼프가 계속 욕을 하고 조롱하고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면, 이런 비디오를 찍었다는 겁니다. 비디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을 하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욕설을 퍼붓고 당신 파면이야 하고 소리치는 그런 동영상을 찍었답니다. 그런데 언제 찍었는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언론은 한천 2012년 무렵이 아닌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진이 지금 하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인종주의입니다. 트럼프는 흑인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만델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구상에서 흑인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잘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미국에서 영어를 쓸 때 항상 고어는 XX로 분류하는 그런 단어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그러니까 코언이 트럼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주의다, 레이시스트다. 한국에도 인종차별주의자 많습니다. 토착 외구라고 하는 사람 다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계기로 해가지고 토착 외구라고 썼던 정치인들 명단을 싹 뽑아가지고 국제사회에 고발하면은 미투 이상의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문명국가에 여행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제적으로 이해찬 같은 사람, 동족을 향해서 토착 외구라고 하는 사람, 인종차별주의자로 고발하는 운동을 벌릴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느냐, 어떻게 한국에서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뭐겠습니까? 정오심입니다.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오심. 그 누구에 대한 정오심이냐? 유색인종에 대한 정오심이죠. 그 정오심의 근거는 뭐냐? 아니, 요사이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백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흑인 우대 정책, 이게 뭐냐? 이 나라는 콜럼버스 1492년 이후에 백인이 개척한 데인데 괜히 흑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든지 특권을 요구를 하고 있고, 흑인 또 범죄율이 높거든요. 백인 경찰이 단속을 하면은 이것도
백인에 대한 공격 소재로 삼고 있고, 이게 뭐냐? 더구나 미국의 언론이 다 지금 흑인 편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울분입니다. 그 울분에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울분이 인종주의자인 트럼프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를 뽑으면 분노, 한국에서는 그런 분노가,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문재인을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다 이 선동입니다. 선동. 미국 사람처럼 법치, 민주의식이 강한 사람도 정오심을 앞세운 선동에 넘어가 버리니까 푸틴과 같은 괴물을 뽑았다. 이 민주주의의 함정입니다. 그리스 때부터 계속되어 온 민주주의의 함정은 뭐냐? 시민이 폭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이 다 폭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동에 넘어가면은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고 정오심이 있고 이것을 선동하는 권력자가 있고 언론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200년 이상의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고 한국은 70년밖에 안 되니까 미국은 트럼프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을 견딜 수 있느냐? 제2의 문재인이 나왔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을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아마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느 정도 성숙된 민주주의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낙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유권자 마음대로 되는 거죠. 다만 바이든은 또한 좀 나이가 70대 후반이고 그리고 박력이 없어 보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안정감은 있어요. 그분은 아주 젠틀맨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같이 저렇게 야생마처럼 하는 사람한테는 얌전한 사람이라고 되겠습니까? 레이건 같은 사람, 트루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이 적수가 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텐데, 그런 점에서 바이든이 좀 약하고 좀 게으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으로 2달 동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